점이 점토의 다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는데 왜 점토냐? 이 점토라는 게 과학적으로 성질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짐 특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짐에 의해서 점토는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구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함수비, 우리가 이 부분이 최적 함수비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요거 큰 다짐 에너지, 작은 다짐 에너지. 요 그래프는 작은 다짐 에너지로 다했을 때 이 에너지가 좀 더 커졌을 때 다짐 그래프겠죠. 똑같이 이제 상향, 좌상향으로 감마디 증가하고 함수비 감소하는 형태에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이쪽 부분에 면모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함수비가 작은 경우에 면모화가 진행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점토의 성분 중에 이중수층이라고 했죠. 물. 이중수층이 있었는데 수분이 함수비가 작게 되면 이 이중수층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어내지 못하고 면대 모서리가 붙는 이 면모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이중수층이 발달을 못해서 면모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면모화가 발생돼서 있던 이 흙들이 함수비를 점점 증가시킴에 따라서 점점 흙입자, 이중수층 아시죠? 흙 마이너스 점토 입자 플러스 요 사이 요렇게 이중수층 물, 이건 입자고요. 네, 점토 입자 판형이고. 자, 함수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점점 이중수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증가시키면 이 부분은 이산화, 이중수층이 증가해서 이산구조, 이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비 기준으로 최적 함수비 기준으로 이쪽은 면모화가 발생이 됐다가 면모화를 형성됐다가 점점 물을 먹으면서 이 두께가 점점 증가되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인력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산화가 된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건조축은 최적 함수비 기준입니다. 최적 함수비 기준으로 건조축은 면모구조, 즉 A와 E가 되겠죠. A와 E는 면모구조. 그 다음에 수변축, 최적 함수비보다 더 함수비가 많은 수변축은 이상구조, C와 D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면모에서 이산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그 A에서 E로 가는 경우도, 그렇죠? A에서 E로 가는 경우도 이게 이산화가 진행되고요. C에서 D로 가는 경우도 이게 이산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이 결합이 파괴되는 거죠. 결합이 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모에서 이산구조화, 에너지가 크면 결합이 파괴되기 때문에 면모에서 이산구조화되는, 물이 작더라도 이산구조화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짐에 의한 점토 구조의 변화는 주로 건조축은 면모구조, 수변축은 이산구조가 발생하고요. 다짐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서 면모구조는 약간 이산구조화, 약간 이산구조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여기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거는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점토의 다짐과 투수계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다짐곡선이죠? 다짐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수계수. 투수계수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노트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투수계수는 물이 통과하는 지수죠. 능력. 투수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저 틈을 뚫고 지나가기 힘든 거고요. 투수계수가 크면 클수록 모래, 투수계수 자갈 큽니다. 물이 콸콸콸 지나갑니다. 점토는 물이 뚫고 지나가기 힘들죠. 간뜩이나